좀 전에 홍경 선생님이 했던 거는 파페스 서킷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후각하고 관계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후각하고 림빅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게 좀 전에 박사님 보여줬던 그 그림이 이게 확 뭐가 하나 또 왔어요. 제가 해볼게요. 아까 그렸던 거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안테리어 커뮤니저 그리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꺾어 살짝 내려갈게요. 가서 올려주고 브레인스템 할게요. 안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려줄 때 여기 맞춰가지고 이게 너무 좀 크게 그렸네. 살짝 여기 밑에 살짝 밑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피니얼 바디가 살짝 튀어나와요. 제 사내실에서 한번 뻗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포스테리어 커뮤니저 그 다음에가 팩텀이겠죠.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중간에 그러면 부풀어주고 앞쪽으로 자, 그럽니다. 근데 이게 후각하고 그려져 있으니까 옵틱 키아즘 밑에에서 앞쪽으로 후각 망울을 그려줍니다. 앞쪽에 튀어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뻗어주는 오늘 몇 번 그림 봤으니까 다 외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해마 발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엔토리라를 이렇게 따로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미그달라 하나 그리고 아미그달라를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팩토리랑 관계되는 건 위에 있는 코티코 메디알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하나 이만큼 따로 그려야 돼요. 페리 아미그달라 콜텍스예요. 주변부에 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아까 보시면은 다이고널 밴드 오브 브로카의 대각선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안테리어 커뮤니저 앞쪽에다가 얼마나 하죠? septal 레어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색깔로 그립니다. 먼저 나오는 걸 그린 다음에 중간에가 책에는 안 나왔는데 하나가 갱글ion처럼 하나가 붙습니다. 망울에서.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는 애가 여기가 써볼게요. 아이아고랄 밴드 오브 브로카. 안쪽에 때 이게 이 선이 안쪽과 내측과 외측으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메디알 스트리아, 메디알 올팩토리 스트리아, 레터럴 올팩토리 스트리아 해서 두 개의 선이 나와요.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게 이쪽은 안에 있는 거고 해마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템퍼럴 로브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입체 그림이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안쪽에 있고 있으면 이 선이 하나가 따로 나와가지고 바깥쪽으로 뻗은 거예요. 하나가 가고 또 그대로 가서 또 하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서 엔토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쪽과 안쪽의 개념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선을 그렇게 톡톡톡 할게요. 이유가 후각이 포유류로 와서는 대부분이 septal 레어리로 가는 쪽이 거의 삭제되고 없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크게 이 정도 되겠죠? 셀라무스가 있겠죠? 셀라무스로 가는 부분들을 그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엔토리날에서 오는 정보들은 히포캄푸스로 갑니다. 후각 정보가.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있는 여기가 아미그달라 부분이죠. 코티코 메디알 부분들은 그대로 타고 메디알 도잘로 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타고 갑니다. 이때 이제 정보 하나가 같은 정보 하나인데 여기 메디알 콜텍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아미그달라 홍경환 선생님이 했던 것들 중에 아래쪽으로 다시 하나 빼줘요.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갔던 메디알 도잘 부분이 어디로 빠지냐? 여기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위에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가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프리콜텍스가 아래쪽에 있는 오비토 프론탈이 있어요. 오비토 프론탈은 내 몸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로 가는 정보들은 셀라무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냄새가 무엇을 관여하냐면 그 치료 중에 아로마 세라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를 하냐? 내 몸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대신에 바깥에 있는 대부분 무드를 컨트롤합니다. 무드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직접적인 강박 정보하고 무드는 배경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방 하나 들어갔을 때 카페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분위기 좋네. 예, 참여하는 것들이 여기 무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게 있겠죠. 기억에 관계된 나머지 엔토리날 쪽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썩은 냄새 확 맡았을 때 오바이트 확 쏠리잖아요. 이게 내장 기관들과 관계된 자율신경계가 가가지고 나머지에 대한 오바이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메디알 쪽으로 가는 게 여기서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하나를 책이 없는데 하나 해볼게요. 올팩터리가 있고 빠지게 되면 이쪽이가 이렇게 해서 프리프론탈이 이렇게 덮하게 되죠. 여기는 이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면 템포럴 로브가 위랑 아래 있으면 아래쪽에 딱 붙어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이 정도에가 있고 엔토니라는 이 정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정보가 이렇게 중심열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피니얼 바디가 이 정도가 있겠고 밑에가 이렇게 있는 게 뭘까요? 마멜라리 바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들어왔던 정보들을 바깥쪽으로 빠진 애들, 레터럴로 빠진 애가 어디로 간다겠어요? 아미그달라로 하나 가고 이게 다시 또 가서 어디로? 엔토리날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측으로 빠지는 건 이렇게 빠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 세프탈 에어리하고 브로카 다이고럴 밴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엔토리날 쪽으로 가는 이 정보들이 하나가 이쪽으로 빠지는 게 어디 뭐가 있냐? 그림 하나 또 하나 그려볼게요. 원래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한 번씩 싹 돌아주고 있는 게 앞쪽이 히포캄푸스, 엔토리날, 파라히포캄발 자이러스잖아요. 가는 정보나 어디로 가냐? 인슐라 쪽으로 가요. 그럼 인슐라 쪽에서 하는 게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혐오 음식이라든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걸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되나 그런 그 조절을 하는 게 인슐라 콜텍스 쪽으로 가요. 이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인슐라 쪽으로 가서 인슐라로 하여금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보통 3살 때까지 해가지고 그게 발달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올팩터리로 가는 정보들을 중간에 있는 자율신경계로 가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한 3가지를 그려볼게요. 칸은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바깥에 2개.
오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림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올팩토리. 여기가 히포캄푸스. 여기는 오늘 단골손님이죠. 아미그달라. 그리고 여기가 septal area. 여기가 하이포살라무스. 그리고 여기가 미드브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스파이럴 코드, 그리고 브레인스템. 그래서 여기를 제목으로 써요. 세터, 이렇게 프리옵틱, 하이포살라모, 미드브레인, 메센케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가 올팩토리랑 상호를 합니다. 여기도 서로 상호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상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무드를 형성하기, 그러니까 냄새가 전체, 냄새를 잃었다고 해서 내 삶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인간한테 있어서.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인 무드라든가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걸 합니다. 딸기 냄새 맡은데 잘못해가지고 싱크대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했던 곳에다가 비린내 나는 딸기를 먹을 수 있냐? 사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은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하나가 있으니까 올팩토리 하나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볼게요. 들어오는 정보가, 후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파이버를 형성을 해요. 그럼 파이버를 형성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사구체라고 해가지고 여러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1, 2, 3, 4, 5. 정보를 모으면 이 정보를 하나 다시 모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를 글로놀이 사구체 주변 세포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은 거를 다시 누가 봤냐? 여기 정도에가 보면 삼각형으로 되는 이게 승모 모양이 있는 애가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그대로 타고 올라가지고 조금 전에 왔던 올팩토리 콜텍스로 가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뭐 있냐면 중간에 또 이 정도 같은 부분에가 얘는 삼각형인데 점만 찍는 얘가 타래 모양으로 돼가지고 얘의 정보를 또 받습니다. 근데 하나가 중간에 여기 있는 페리그레놀 사구체가 가지고 있는 게 서로 정보를 모아서 얘한테 다시 주죠. 근데 여기 정도에가 뭐가 있냐면 5번층 정도에가, 그러니까 얘도 가가지고 정보를 주고 나머지 정보를 주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반대로 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냐? 콜텍스로부터 정보를 보냅니다. 두 가지가 오는데 한쪽으로 오는 정보가 반대쪽으로 콜텍스, 반대쪽 올팩토리 볼브로 가고, 또 하나는 올팩토리 콜텍스에서 오는 건데 얘가 보내는 정보가 여기 올팩토리를 다시 컨트롤해요. 거기 나오는 물질이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하죠. 이 정보가 오는 이유는 여기 자체를 다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냄새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냄새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등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선을 센트리퓨갈 파이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가 왜 이렇게 너무 심해? 그래요. 자, 네, 이제 점점 우리 모임의 이제 수준들이 이제 느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올 후반기에 이제 특별한 내가 아마 40시간 할 건데 40시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그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출발이, 이건 저 특별한 내가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배운 걸로 가정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요. 분자 메커니즘까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훈련 꼭 필요하고, 설명들이 아주 괜찮았는데,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후각에서 나오는 그 외척, 이 후각에서 나오는 중에 하나가 편도로 가고 이쪽에 엔소나 코텍스로 가잖아요. 엔소나 코텍스로 가는 후각이 엔소나 코텍스가 바로 뭡니까? 해마 입력부잖아요. 바로 해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하 초기에 물고기도 해마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케미칼이 녹아 들어갔을 때 물에서는 시각이 그렇게 도면은 할 수 없어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후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프로세스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후각이 들어와갖고 오는 게 뭡니까? 후각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후각을 뿜어넣는 그 소스가 잘 모르잖아요. 시각하고 청각은 소스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텔레센소리고 디렉셔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시각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청각도 우리가 1도 범위까지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각은 하나의 그 분위기, 필드를 형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배경 정보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후각은 배경 정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후각은 맵스를 푹 이렇게, 우리가 맵스를 확 풀고 가도 그 소스가 없어져도 그 남아있잖아요. 배경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짐승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공간을 뭘로 지표로 삼겠어요? 그 공간에 있는 기타한 냄새나 우리 흙강 같은 데 들어갔을 때나 뭐 특정 장소 들어가면 그 고유한 냄새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공간에 대한 지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마 쪽에서 왜 맥락적, 관계적, 공간적 속성이 나오는가 이런 걸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쪽으로 오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패스가 세탈로 이게 이제 약해졌다는 이런 것도 중요한 멘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후각이 드라이빙을 해갖고 이상엽, 아까 보였죠? 편도가는 이상엽도 후각엽입니다. 이상엽이 후각인데 인간 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장류로 오면서 시각 도면한 데서 확 바뀌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 보세요. 짐승이 땅에만 떼고, 내가 지금 옛날에 몽골 가갖고, 염소를, 그 양을 한번 관찰해봤는데, 양들을 한번 떼그려 오는 거 보세요. 놀라워요. 뭐, 소리가 나는데, 뭘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땅에다 코를 박고,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군대 대열처럼 쫙 해갖고, 야들이 바깥을 안 봐요. 양떼가 이렇게 이렇게 집단으로 방목할 때를 한번 관찰해봤어요. 뭐 이렇게가 이렇게 안 봐요. 그냥 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서가, 우리가 직립했기 때문에 멀리 본다. 멀리 바라본다는 게 생긴 거예요. 걔가 멀리 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멀리 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 이게 브레인, 그래서 이제 전전두엽이 그때부터 이제 그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텔레센소리이기 때문에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감각이 오는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안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디렉셔널리 찾고. 자, 그 다음 순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마지막. 자, 지우면서. 자, 이게 간단하게 텔레센소리. 시각하고 청각을 텔레센소리라고 그래요. 예. 이나스 같은 사람이 그걸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텔레센소리고, 케미칼은 접촉돼 있잖아요. 후각은 우리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후각은. 그냥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배경 정서에 딱 맞는 거죠, 후각은.